짧을 수도 있고. 살짝 안 떠올라가지고 되게 안 좋은 가성노화. 안녕하세요. 아, 또 마침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부담되네요. 오늘 노화인데 가성노화 사탕을.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호세 코르데이로와 데이비드 우드의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현재 지금 되게 뜨거운 감자인 노화와 역노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우선 발표 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한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SF 영화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가볍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게 기술이 부족하거나 뭐 우리가 의술이 지금 부족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좀 있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 이름이 가장 좀 눈에 들었어요. 죽음의 죽음. 그래서 이 썸네일 어그로에 제가 좀 끌렸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게 뭔가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의학적 기준의 죽음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이제 사망 선고, 의사들이 하는 사망 선고의 기준이 저 심폐사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디오 펄모너리 데스라고 하는데, 저거는 말 그대로 심장과 이 폐의 이 기능이 정지하는 걸 말하고, 그래서 이 신체가 다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기준인 브레인 데스, 그러니까 뇌사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뇌사는 다른 장기들은 살아 있는데 뇌만 죽어서 연명 치료가 가능한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사도 사실 법적 사망으로 인정이 되긴 합니다. 이런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류가 얼마나 옛날부터 죽고 싶지 않았던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불멸이라는 거를 좀 쫓았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연대순으로 찾아봤는데, 뭐 기원전 수천 년 전에는 이제 뭐 길가메시 서사시나 이집트 피라미드나 그리스 신화, 뭐 아킬레스 같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불멸이란 존재를 되게 꿈꿨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기원전 6세기에서 서기 5세기 정도는 이제 종교나 철학적인 이제 이유들에서 불멸이라는 걸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공부했던 힌두교나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든지,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영혼은 불멸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기독교의 뭐 천국과 부활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이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고, 현대에는 이제 70년대 이제 DNA가 복제되는 그 기술을 발견하면서 좀 이제 가열차게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처음에 말하는 거는 죽음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생명은 유한한가라는 얘기를 첫 장에서 하는데,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당연히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또 제 삶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죽음이다, 막 이런 얘기를 제 친구들이랑도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죽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찬란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처음으로 꺼내는 얘기는 죽음은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생물체의 사례들을 좀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거는 이제 유한하지 않고 이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에서 창조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8억 년 전에 원핵 생물이 탄생하면서, 이때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파괴될 수는 있어도 이 생명체가 자체적으로 노화가 돼서 죽어가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근데 20억 년 전에 진핵세포가 탄생하면서 저 세포 자살이라는 메커니즘이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죽음이 탄생했다고 보여지고 이 개체의 생존 확률을 좀 손상된 세포를 죽임으로써 이렇게 좀 보존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0억 년 전에 이제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손상이 됐거나 좀 불필요한 세포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그럼으로써 세포의 죽음이 이제 개체가 생존하는 전략으로 좀 더 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6억 년 전에 이제 동물 진화와 개체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죽음이 좀 더 진화적인 측면에서 개발이 되었다, 진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nd ancient creature drifts through 혹시 the dark 이게 waters. 뭔지 아시는 분 The Greenland 있으세요? shark is the largest fish in the Arctic Ocean and one of the largest and most mysterious sharks on Earth. Fishermen who've encountered them describe them as ghosts due to their sluggish demeanor and pale, almost 다 lifeless 알아들으시죠? eyes 네. often parasitized by a repulsive worm-like crustacean that conspicuously 이게 뭐냐면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지금 발견된 이 개체의 나이를 50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500년이면 이제 임진왜란 전입니다. 그리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했던 시기,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시기랑 거의 비슷한 연대에 태어났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일자로 바꿔보면 18만 2,500일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를 산다 그래서 이름이 하루살이의 생명 그 수명과 비교를 해보면 18만 2,500배를 더 사는 겁니다. 이 그린란드 상어가. 그러면 이 18만 2,500배라는 개념을 인간 수명 80년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그린란드는 우리 입장에서 1460년을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불멸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불멸은 이미 존재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불멸과 가까운 생명체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혹시 요거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맞습니다. 역시 생물 박사. 우리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히드라의 어원을 딴 그 생명체인데 얘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노화가 거의 없어서 스스로 계속 분열을 해서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신체 조직들을 계속 재생을 시키고 손상된 세포는 바로 교체가 돼서 세포 노화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이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름이 불멸해파리예요. 학명이. 그래서 이 해파리는 세포 역분화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젊어져요. 계속.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서 이제 또 불멸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합조개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왜 우리 마라톤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늙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활성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결국 우리 세포와 이 신체 조직을 계속 늙게 하는 건데 이 대합조개는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그걸 되게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는 거죠. 먹지만 않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얘도 이제 우리한테 잡혀서 조개찜이나 이런 걸로 먹히지만 않으면 계속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설명드렸던 그린란드 상어죠.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400년 정도 수명이 되고 얘네는 이제 그 심해에 사니까 엄청 차가운 바다에서 살아서 그 곰이 이제 겨울잠 자는 것처럼 이 대사 활동을 엄청 느리게 만들어서 오래 살 수가 있는 그런 생명체고요. 얘는 이제 브리스틀콘 소나무라 그래서 얘네는 5,000년 이상 생존한 개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얘기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계속 이 책을 통해서 좀 우리 시민 사회에 이렇게 좀 촉구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 그리고 역노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학에서 죽음의 필연성에 관한 단서가 없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누군가가 영구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물리학을 통해서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며 그 법칙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단서를 발견했음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생물학에서는 아직 죽음이 불가피함을 나타내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나에게 죽음이 필연적이지 않으며 생물학자들이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육체적 질병의 치료법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이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 저자는 굉장히 빠른 시일, 그러니까 그 커즈와일의 2029년 그 이론을 굉장히 신봉하는 학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마찬가지 우리가 걸리는 질병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영노화라는 거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세포가 근데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한대요.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암세포로 변할 것 같은 이 세포들을 노화세포로 변하게 함으로써 이제 좀 위험을 방지를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장기가 이제 손상되고 조직이 변하는 거를 또 노화세포가 막아주는 기능이 있대요. 근데 이런 노화세포들이 결국은 축적되다 보면 이제 나쁜 노화세포, 좀비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나쁜 노화세포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이 노화세포를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죽는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노화세포를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된다. 노화세포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되게 많은 실험들을 하는데 두 가지 물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놀리틱이라는 게 있고 세노모픽이라는 게 있는데 세놀리틱은 노화세포 자체를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세노모픽은 노화세포가 분비하는 안 좋은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노화세포가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게 좋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 기술이 아직 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안 좋은 노화세포를 추적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추가 실험들이 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는 우리가 100개 중에 99개를 죽여서 하나만 남아도 다시 100으로 될 수 있어요. 그 암세포가 재발할 수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노화세포는 100개 중에 물리적으로 50개만 줄이면 이 노화의 레벨이 50%로 감소하기 때문에 노화세포를 우리는 계속 줄여나가는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재 연구들을 좀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지용님이 소개해준 그 다큐인사이드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벌거숭이 두더지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세악교 세포, 이 벌거숭이 두더지의 미세악교 세포가 노화를 막아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거숭이 두더지의 미세악교 세포를 활용해서 이제 노화를 어떻게 막아내는가를 좀 찾아내는 실험들과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면역세포를 우리가 이제 그 뇌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손상과 감염에 대한 반응을 이제 우리가 좀 막아주고 세포들의 파편들을 또 이제 제거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벌거숭이 두더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좀 하고 있고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이 세포를 가지고 이제 노화된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연구를 찾아내서 이것들을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쥐랑 관련된 실험인데요. 그 쥐의 그 근육 안에 있는 단백질에서 노화를 이렇게 막아내는 저항을 시키는 물질들을 하나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늙은 쥐에게 주입을 했더니 늙은 쥐의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또 이제 근육량이 증가하는 걸 찾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웨이트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 물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화를 조절하는 인자가 혈액 안에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혈액을 이제 젊은 쥐의 혈액을 늙은 쥐한테 이제 수혈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그 이제 FDA에서 좀 이제 경고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혈액 자체를 치료제로 쓰는 건 사실 되게 윤리적인 문제와 또 이제 의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의 피를 나이든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FDA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보다 보면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기술이 발전이 더뎌진다, 이제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중간중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 하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피 공부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브라이언 존슨에 하고 있잖아요. 걔가 자기 아들 피, 자기는 아버지한테 자기 피.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 영노화랑 관련된 연구 중에 하나가, 혹시 요 섬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칠리아? 아닙니다. 그 석상으로 유명한 하와이. 이스터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터 섬에서 어떤 미생물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라파마이신이라는 천연 항생물질을 찾아냈대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우리 이제 장기 이식 같은 거 하거나 수술하면 이제 그 새로운 장기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 같은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해주는 기능들이 있고, 그 단백질 생산과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엠토르라는 물질을 얘가 이제 좀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엄청 저렴해요, 가격이. 그래서 이제 그 알약 한 개당 $1 미만이라 그래서 굉장히 경제성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그런 좀 FDA 승인이나 이런 기관들의 좀 그런 저항들 때문에 좀 상용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를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노화가 빠른 데가 여자의 그 난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난소는 보통 다른 장기들이 70대에 겪는 노화 문제를 30대부터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소의 저 라파마이신을 이제 사용해서 좀 이런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실험들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사람이랑 관련된 건데요.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 2004년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황우석 박사와 같은 연구 맞습니다. 그 줄기세포로 이제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낸 게 뭐냐면 유도만능 줄기세포, 그러니까 그냥 진짜 슈퍼 줄기세포를 찾았어요.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최초의 세포의 초기 단계라서 신체 어디로도 변할 수가 있는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화 치료 연구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셀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포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노화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빠르게 이제 더 늙게도 할 수 있고요, 더 젊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몸을 프로그래밍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친구인데, 근데 이제 리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발견된 부작용이, 이 리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끝까지 100% 완수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다가 멈춰지면 무조건 다 암세포로 변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지금 연구가 지금 굉장히 이제 좀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마나카 시냐의 이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 카이스트 양재현이라는 교수 팀에서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이 야마나카 인자라고 불러요. 그 4가지 인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암을 유전하는 미크스C라는 그 인자를 제거하고 3개만 활용해서 이제 연구를 했더니 세포 나이가 젊어지는 그 결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마나카 인자가 주변에 이제 유전자는 두고 그 유전 정보들을 바꿈으로써 이제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면 이제 세포 기능이 한 2배 정도 느리게 가니까 우리가 1년 살면 6개월만 늙는 그런 이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 유도 만능줄기 세포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영노화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발전되고 있고 우리가 또 AI가 지금 또 엄청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몇 년 안에 다가왔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아직은 치료제나 정확한 기술이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계속 이렇게 늘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사진이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맞습니다. 이제 크라이오닉스라고 하는 냉동 보존 기술인데 이게 실제로 사람의 신체와 또 반려동물들 이런 걸 또 이제 뭐 조직들을 이렇게 얼려놓은 그 캡슐이에요. 여기에 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지금 250구 정도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치료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얼려서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전됐을 때 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이제 산업도 엄청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77억 달러니까 한 10조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평균 성장 CAGR이 지금 한 21%니까 사실 이게 한 34년 기준이니까 저희가 한 10년 내에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4개 정도가 좀 서칭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 서구권인데 아시아 쪽에서도 이런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자료들도 좀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이렇게 대응 논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대표적으로 가장 이 영노화 시장에서 지금 이제 가장 위험으로 보고 있는 3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기술적 위험, 아까 뭐 FDA에서 혈액을 수혈하는 걸 좀 반대하던가 이제 이런 신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관심이 쏠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경제적 시장 위험을 좀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고 지금 연구하는 기업들은 사실 단기간 내에 이거를 수익화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훨씬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투자하고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은 좀 윤리적, 사회적 위험. 뭐 아까 얘기했던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신체를 뭐 좀 이렇게 연구에 너무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3가지 얘기들에 대한 이제 논거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만 쉬었다가 물컵 좀 드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